노리고 시합을 출전을 했지만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까지도 이렇게 가능은 하고 가능하죠. 못 벌면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네. 안녕하십니까, 송단프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킹고프로 황동준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돈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벌까? 이제 골프 프로들은 얼마나 벌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골프 프로는 이제 굉장히 종류가 좀 많고, 실제로 뭐 투어를 뛰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레슨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실제로 어떻게 돈을 벌어가는지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돈을 버는 유형이 시합에 나가서 돈을 버는 유형이 있겠죠. 뭐 아주 프로님들 중에는 극소수죠. 미디어나 이제 매체를 통해서는 많은 분들이 보시고는 있겠지만, 실제 골프만 쳐서 돈을 버시는 프로님들은 100명 중에 뭐 한 5명? 그러지 않을까요? 저희가 일단 처음에 골프를 시작할 때는 한국의 타이거 우즈가 되겠다, 이제 시합에 나가서 우승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 자리가 쉽지는 않죠. 정말 쉽지는 않고, 대부분의 이제 뭐 미디어에 나오시는 현재 잘 치시는 프로님들은 골프만 쳐서 돈을 보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저희도 꿈꾸면서 연습을 하고 프로를 준비했지만 부상도 있고 계속해서 잘 맞기는 쉽지가 않아서 프로님들이 골프만 쳐서 돈을 버시는 경우, 그런 경우는 좀 많이 없으신 것 같긴 해요. 일단 시합을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국내 시합 같은 경우는 이제 코리안 투어가 있겠죠. KPGA가 이제 만든 코리안 투어가 있는데 우승 상금이 보통 얼마 정도 되죠? 보통 요즘에는 한 1억 정도 할 거예요. 좀 더 큰 시합 같은 경우에는 2억, 3억짜리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메이저고, 일반적으로는 우승 상금이 1억에서 1억 5천 사이인데, 그렇죠. 메이저가 한 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한국 네. 오픈이나 뭐 신한동의 오픈, 매경 오픈, 매경 오픈, 뭐 이런 것들. 뭐 얼마 전에 최경주 프로님께서 우승하셨던 SK텔레콤. SK텔레콤 오픈도 굉장히 국내에서는 좀 큰 대회죠. 네. 그래서 그 3억을 노리고 시합을 출전을 했지만 컷탈락이 있잖아요. 그렇죠. 컷탈락이 있죠. 그래서 보통 시합 나가면은 출전할 수 있는 인원이 130명이고 보통 이제 4일 시합을 하죠. 이틀을 치고 컷을 해요. 그래서 상위 60명까지는 3라운드, 4라운드까지 진출하고, 이제 하위 61등부터는 이제 컷탈락을 하는데, 컷탈락을 하면 돈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오히려 돈을 씁니다. 그렇죠. 프로님들께서 일주일 동안 4일만 골프를 치시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뭐 컷달라거나 놀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보통은 월요일 날 시합장에 도착을 하거나 화요일 날 오전에 시합장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그 대회장을 한번 라운딩, 연습 라운딩이라는 걸 하고요. 그 다음 날, 보통은 이제 수요일이죠. 그럴 때는 이제 프로암, 골프 대회를 열어주신 회사의 VIP, 임원분들이나 VIP 고객, VIP 고객분들을 모시고 라운딩을 하게 됩니다. 그 라운딩을 하고 뭐 저녁 식사를 같이 참여하게 되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시합을 하게 되는데,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예선이에요. 그래서 상위 한 60등 안에 들지 못하면 집에 가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얼마 정도 쓸까요? 기본적으로 차량을 타고 왔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일부 투어는 공식적으로 개인 캐디가 기본이에요. 캐디비, 그 다음에 숙박비, 그 다음에 먹어야 되죠. 한 시합당 한 200만 원 정도는 쓰지 않을까 싶어요. 최소한 잡아야 200이고 네. 캐디피만 일주일에 최소 잡는 게 100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부 투어 같은 경우에는 라운딩비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에 참가비를 내죠. 참가비를 내죠. 그러면은 시합당 보통 200만 원은 기본적으로 쓰는데, 쓰죠. 컷 탈락하면은 한 푼도 못 받아. 한 푼도 못 번다. 오히려 내가 돈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예선을 통과하시면 그 시합마다 1등부터 60등까지 상금 배분표가 있습니다. 그 배분표에 따라서 돈을 받게 되죠. 우승이 3억이면은 준우승은 한 1억 5천. 그렇죠. 거의 하프하프로 떨어지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공동 2등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공동 2등인 경우에는 2등, 3등의 상금을 같이 합쳐서 그 다음에 분배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한타 차이가 공동이냐 아니면 단독 2등이냐에 따라서도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코리안 투어를 1부 투어라고 하잖아요. 네. 1부 투어를 쭉 뛸 수 있는 인원이 보통 130명, 한 140명 그 정도가 되는데, 딱 1년을 뛰었을 때 요즘에는 상금 랭킹 62 정도가 얼마 정도 번지 혹시 아시나요? 상금 랭킹 60위가 아마 5천만 원이 안 될걸요? 그렇죠. 5천만 원이라고 제가 기억해요. 5천만 원 정도를 넘으면 그 다음 시드를 받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드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까 시합에서 이틀 치고 60위 이후로는 상금을 한 푼도 못 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1년을 통틀어서도 상금 랭킹 60위 안에 들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시드권이 없어져요. 시드권이 없어지고
시드권을 주는 대회에 참가해서 많은 선수들과 겨뤄야 돼. 시드전이라고 보통 얘기를 그쵸. 하는데 그 시드전에 나가서 다시 다음 연도 시드를 받아야 되고 60위 안에 들면은 그 다음에도 1부 투어를 이렇게 쭉 뛸 수 있고요. 맞습니다. 정말 우승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은 돈도 좋지만 코리안 투어에 대한 시드권을 5년을 줄 거예요. 5년 동안은 내가 아주 편안하게 코리안 투어를 참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우승을 딱 하시면 주최 측이나 스폰서에서 프로를 대하는 금액적인 부분도 확 퀄리티가 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금 랭킹 60위 정도면은 거의 뭐 남는 게 없겠네요. 60위 하시면은 그냥 제가 만약에 가정을 이루지 않고 혼자라면 딱 그냥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시합 경비가 그리고 연습장비가 1년에 한 3, 4천만 원 들 텐데 그렇죠. 네, 그리고 전주련도 가야 하고. 그러면은 2천만 원 남는 건데 그렇죠. 보통 1부 투어를 출전하게 되면 메인 스폰서가 붙게 돼요. 한꺼번에 머리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어깨 여러 가지 많이 부착을 하게 되는데 메인 스폰서에서 대략적으로 그래도 금액이 한 5천만 원 정도는 측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인기가 있으면은 이제 스폰서가 있는데 또 스폰서가 없는 선수들도 있어요.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1년 투어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그러면 그나마 이제 60위 안에 들면은 생활이 0이라도 되는데 0위가 되고 아니면 이제 주니어 학생을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레슨을 조금씩 해 나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위 100위권이라든지 그쵸. 110위권이라든지 그러면 1년 동안 버는 금액이 막 100만 원. 그렇죠. 너무 언더져. 그래서 생활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레슨을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투어 생활과 레슨 생활이 잘 왔다 갔다 하면 좋은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점점 본인의 기량이 좀 떨어지고 이제 시드가 한번 떨어지고 투어 프로 못 올라오면 이제 레슨 프로로 남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일단 남자 투어 프로 기준으로 제일 잘 버는 분이 한 1년에 5억에서 10억까지도 이렇게 가능은 하고 가능하죠. 가능하고 못 벌면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네, 오히려 내 돈을 써야 한다. 다른 스포츠랑 다른 게 축구 선수라든지 농구 선수라든지 하면은 보통 연봉을 받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쵸? 연봉 플러스 인센티브 같은 개념인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상금으로 그걸 맞습니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소득의 기준이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것 다르죠. 같아요. 왜냐면 그 야구로만 해도 뭐 어떠한 구단에 프로 지명해서 들어간다면 거기서 레슨 받고 밥도 먹고 다 하잖아요. 아니,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회사랑 계약만 돼 있을 뿐 자기가 레슨을 진행한다든지 라운딩을 간다든지 이런 게 다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지출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자, 그러면 1부 투어는 그런 상황이고 1부 투어는 130명 정도밖에 출전을 못하고 근데 아래로 현재 남자 프로 골퍼가 7,000명 되나요? 세미프로까지 합치면 좀 많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준혜원, 정혜원 다 합치면은 7,000명에서 한 8,000명 정도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못 나가니까 이제 2부 투어라는 게 존재를 하죠. 2부 투어가 우승 상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우승 상금이 제일 많았던 게 2천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합이 20개가 열리는데 20개. 2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네, 같아요. 되는 것 같고 큰 시합이 아마 3천만 원 정도 되고 거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 건 되게 세금이 떼고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세금 그때가 떼죠. 떼로 들어오면 생각보다 많이 남는 게 없어요. 특히 2부 투어를 뛰고 계신 프로님들은 더 성장을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레슨비, 전지훈련 계속 많은 과투자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승을 해도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일단 참가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많이 들죠. 아까 1부터와 다르게 참가비가 일단 있고 그 다음에 그린피도 내야 되고 캐디피도 내야 되고 캐디피도 내야 되고 그렇죠. 그 전에 자야 되니까 숙박비도 들고 숙박비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대회 하나 나갈 때 100만 원을 쓰는데 12 정도를 해야 100만 원을 받아요. 12 정도 해야 100만 원을 받나요? 네네. 와, 심각하네요. 우승을 하면은 2천만 원이지만 이제 아래로 내려갈수록 상금이 훅 떨어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보통 12를 해야 1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2부 투어로는 생활 영위하기가 정말 힘드네요. 2부 투어는 내 생활을 영위하실 수 없고 대부분 2부 투어를 나오시는 분들의 목적은 1부 투어를 나가기 위한 발판의 무대를 만드는 것이죠. 프로님도 2부 투어 많이 나가보셨잖아요. 그렇죠. 많이 나가서 돈 많이 썼죠. 버신 적 있으신가요? 번 적은 있는데 나간 돈이 너무 많아서 네, 일회성으로는 벌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네. 계속해서 뛴다면 그 돈을 버는 건 사실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예전에 3부 투어라고 프론티어 투어라고 있었는데 그렇죠. 거기 나가서 우승을 해도 우승을 한 번 하긴 했는데 400만 원 들어오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3부 투어에서 우승을 하면 세미프로를 바로 아마 줬을 거예요. 네네. 그리고 또 2부 투어에 가면 아까처럼 말씀드린 시드권을 부여한다든지 상위 몇 프로 안에는 예선 면제를 그렇죠. 해준다고. 예선 면제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혜택을 주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지 수익적인 부분은 없다고 봐야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환경이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골프를 많이 치셨었는데 네. 거기는 뭐 2부터나 3부터 환경이 어떤가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상금이 작았어요. 캐나다는 미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2부터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캐나다에서 잘하면 미국에 바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권을 줬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경비는 많이 세이브가 되겠네요. 그린피 같은 게 그렇게 비싸진 않으니까. 그쵸. 그린피가 많이 비싸진 않은데 코리안 투어도 마찬가지고 캐나다 투어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자국 선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방인 선수가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 브랜드를 메인 스폰서로 단단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드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이 만들어지기는 좀 힘들다. 아, 그럼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SK텔레콤 우승한 최경주 프로님이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대단하신 거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투어 갈 때도 거의 선구자적인 역할이었잖아요. 그럼요. 네. 동양인이 미국에 혼자 넘어가서 우승을 일궈내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키에서 딱 스폰까지 받고. 맞아요. 대단하신 프로님. 그렇죠. 제가 제일 롤모델로 삼고 싶은 그런 프로님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런 노력과 정말 엄청난 그런 집념으로 이뤄내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